반도체가 난리 났다. 1년째 달러 쌓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지금 5월달 한번 보세요. 5월달 반도체 수출을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54.5%나 늘었습니다. 4월에 56.1%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작년 5월을 보면 마이너스 36.2%거든요. 이거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떨어진 것을 만회하고도 그만큼 더 성장했다는 이야기니까 사실 반도체가 난리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저효과는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이미 올해 성장률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기업들은 달러를 쌓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적자가 나서 죽을 맛이었지만 올해는 반도체 팔아서 고간의 달러를 차곡차곡 쌓는다는 이야기니까 우리 경제가 참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게 여러분 그나마 내수가 망가졌는데 수출이 회복이 돼서 다행이다,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반도체만 이렇게까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형차도 4.8% 5월 기준으로 늘었습니다. 석유 제품도 8.1% 늘었고요. 선박은 108.4% 늘었습니다. 무선 통신기기도 9.4% 늘었고요. 일반 기계가 마이너스 1.5%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일반 기계입니다. 철강이 마이너스 11.9%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좀 불안한 수치입니다. 불안한 수치. 일반 기계나 철강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가 좀 나빠진다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앞으로 수출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어떤 상황이 철강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가 시원치 않으니까 철강을 덤핑해대고 있잖아요. 전 세계 시장에다가. 그야말로 싸구려로 그냥 막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 수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이 무너진 것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포스코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포스코는요, 올해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남들은 일을 주 5일은 최소한 그래도 하는데 포스코는 주 4일째, 4.5일째 하니까 일을 그만큼 덜 하잖아요. 일을 그만큼 덜 하는데 여러분, 일을 그만큼 덜 하는데 철강의 수출이 또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어쨌든 철강의 상황은 좋지 않고 일반 기계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선박이든 석유 제품이든 성형차든 반도체든 다 좋다는 거고요. 그중에서 반도체가 최고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2022년을 보세요. 2022년 1월 24% 늘어났잖아요. 3월에는 37.9%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8월부터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2022년이에요. 마이너스 7.0%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 거의 내내 빠지다가 2023년 11월에 12.9%를 회복을 하면서 지금 올 1월에는 56.2%, 2월에는 66.7% 회복을 하면서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수출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 확실히 보이죠.
다행이죠. 굉장히 다행이죠. 예, 내수가 꼬꾸라지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진짜 다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수출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예, 2024년 5월 기준으로 보면 11.7%가 늘었거든요. 물론 작년에 마이너스 15.2% 이 기저효과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고 플러스 중에서도 두 자릿수라는 거잖아요. 두 자릿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수출은 여전히 회복의 단계가 있구나.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예, 수출이 그것도 반도체나 성형차나 예, 석유 제품이나 조선이 중심이 돼서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행복이죠.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수출은 이렇게 늘어나지만 수입은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적정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많아지겠죠. 이러면요. 지금 5월달 수입을 보면 마이너스 2%입니다. 4월달은 플러스 5.4%까지 올라가면서 수출이 늘어난 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6월에는 수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5월에는 예, 그리고 수입은 좀 적게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 특히 수출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죠. 아마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올라갈 거는 같아요. 지금 유가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유가가 말입니다. 뭐 또 100달러씩 가면 2023년 7월처럼 마이너스 25.4%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유가가 그래도 75달러에서 80달러까지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수입은 그만큼 말입니다. 떨어지면서도 안정을 찾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약간 줄어들고 이것이 무역 흑자를 최대로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 5월 달에 수출 현황을 보면요. 581억 4,500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11.7%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면에 수입은요. 531억 8,900만 달러의 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2%가 줄어들어서 무역수지는 49억 5,700만 달러. 거의 말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40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40개월 만에 최대치. 40개월 만에 49억 5,700만 달러는 없습니다. 그동안 없습니다. 40개월 만에 최대치니까 이것은요. 우리 수출이 진짜 잘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2023년 1월에 126억 7,500만 달러의 적자를 낸 이후로 계속 적자. 예, 계속 적자 냈거든요. 2022년부터 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적자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적자 투성이가 예, 지금 작년 6월부터 12억 5,7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더니 그때부터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 흑자를 내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12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째예요. 이제 1년째 우리 국간에는 달러가 쌓이고 있습니다. 2024년 무역 흑자 총액만 하더라도 154억 9,300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5월 달입니다. 5월 달. 이대로 가면 하반기 수출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 수출은 아마 날개를 달아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수출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굉장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1년째 달러를 쌓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경제의 청신호 중에 청신호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중국의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5월 기준으로 7.6%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출 1위국 지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수출은 11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9.6%를 기록했거든요. 미국도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도 15.6%가 늘어서 109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해서 18.8%를 기록했고요. 예, 아세안이 굉장히 커졌죠. 아세안이 101.95달러 그러니까 101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7.5%를 차지했습니다. 예, 21.9%가 늘었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은요, 아세안에 게임이 안 됩니다. 유럽연합 전체적으로도 57억 2,200만 달러, 2.2%가 줄어서 9.8%밖에 안 됐거든요. 그 수준이 베트남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베트남이 51억 2,400만 달러, 20%가 늘어나서 8.8%를 유지했는데 유럽연합이 많이 꼬꾸라졌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유럽에 대한 강화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인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24.8%로 16억 8,200만 달러 그래서 2.9%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수입선 다변화거든요. 수출선 다변화고 수입선도 다변화해서 공급망에 대한 위험을 줄여가야 되고요. 수출도 다변화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 배. 중국의 어떤 또다시 늘어나면서 비중이 19.6%까지 올라가니까 또 불안해요. 중국에 대한 비중이 뭐 높아도 너무 높은 건 안 되거든요. 뭐 경제 규모에 맞게끔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수출 규모가 맞춰지면서 아세안이 늘어나고 인도가 늘어나고 중동이 늘어나고 중남미가 늘어나고 아프리카 늘어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유지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야지 중국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일단 달러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뭐 달러를 계속 쌓아서 올해만 154억 9,300만 달러 5월까지 쌓았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말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355억 달러를 쌓아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달러가 많이 쌓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2022년에 477억 9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적자예요. 무역수지가 적자였습니다. 2023년에 작년이잖아요. 99억 7천만 달러 거의 10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이제 2024년에 올해 355억 달러가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회복의 신호가 다가온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기치 못한 위기가 아직 상존하거든요. 지금 중국이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는 불안감을 좀 줄 거예요. 게다가 이게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하는 예기치 못한 위기. 중국이 첫 번째란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거품이 빠지는 어떤 모양새도 좀 보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조금 불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블랙스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위기 그 위기가 약간 불안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여기에다가 회색 코뿔소라고 이미 벌어진 위기가 더 확대되는 것. 지금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더 확대되는 모양새죠.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아직 우리 수출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 블랙스완이 터지고 회색 코뿔소가 더 날뛸 수도 있으니까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제든 위기라는 것은 오는데 그 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위기를 못 막아내면 그게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불안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요. 위기를 잘 막아내고 있고 수출도 저 정도면 양호한 실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행이죠. 굉장히 다행이죠. 안 그래도 말입니다. 기업들 어렵다 하고 중국이 쓰레기 수출을 해가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 방해가 무색하게
우리는요 앞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산다.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엄청나다. 뭐 당연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막에 갖다 놔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저기 북극에 갖다 놔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강하고 그 강함이 우리 수출에 큰 쥐렛대가 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수출이 많이 돼서 달러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경제가 최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조선도 그렇고 세계 시장에서 훨훨훨 날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블랙스완에 대한 위기, 회색 코뿔소에 대한 어떤 경계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지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씀도 덧붙입니다.